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품의 안전한 저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식품의 안전한 저장 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식품의 안전한 저장 관리를 위해서 알아야 될 일반적인 그 저장 관리는 식품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뭐 창고라든가 냉장, 냉동 시설, 뭐 상온 보관의 어떤 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각종 식품을 어떤 그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 규정에 이거 잘못됐네 그죠? 이거 하면 되죠.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 식품을 저장하는 동안 철저한 검수를 거쳐서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납품받아도 적절하게 저장 관리하지 않으면 식재료의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온 유통을 하는 그죠 보통 일반적인 건조식품들 있죠. 그 건조식품이 뭐 미역이라든가 멸치, 뭐 다시마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온도도 그렇지만 습도 관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뭐 벌레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돼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각각의 식품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 관리를 해주라. 예전에 어떤 우리네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관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뭐 생선을 보관한다든가 아주 짜게 절인다든가 아니면 말린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테고 또 뭐 야채 같은 경우에 그저 봄에 나는 나물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오이 같은 거는 뭐 아주 그 피클을 담는다든가 소금에 아주 짜게 절인다든가 해서 오랫동안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모든 설비라든가 기계 설비 또 뭐 냉장, 냉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전자제품과 같은 것들이 아주 이제 그 우리가 손쉽게 그 설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식재료와 같은 것들을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뭐 냉창고가 아닌 냉장고라든가 냉동고로서의 적절한 어떤 그 보관 기준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식품을 보관해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식품을 저장할 때에는 식중독이나 세균에 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양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식품은 각각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그 식품에 맞는 최적의 조건에서 저장을 해야 한다. 품질을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위생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검수한 직후 신속하고 올바른 식재료의 보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선하고 어떤 거 선도가 좋고 좋은 식재료를 할지라도 보관 방법이 올바르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방 어떤 거 안전한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게 되죠. 예를 든다면은 고구마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은 훨씬 오랫동안 보관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냉장 보관을 해요. 근데 고구마는 보통 15도라든가 10도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빨리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5도, 20도 이런 상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냉장고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은 썩은 고구마가 되고 고구마가 상해버리니까 그 각각에 맞는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보관 조건도 달리해야. 자, 그 다음 보면 식품은 저장할 때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 first in, first out, F와 F4 방법을 채택한다. 즉 선입 선출 그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한다. 물품을 받았을 때 각 포장마다 그 위에 사용 만기일을 기재하고 정기적으로 그 체크를 한다. 식품을 넣을 때 방금 들어온 것을 선반 맨 뒤에 놓고 맨 앞의 것을 꺼내어서 사용을 하고 저장 고문을 양방향으로 하여 한쪽에서 식품을 넣고 다른 한쪽에서 꺼내면 훨씬 수월하게 때려서 선입선출이 되겠죠. 그러면 F와 F4는 F, first, 그 다음에 I, N, first, out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먼저 쓰세요. 저는 가장 오래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게 하고 맨 앞의 것을 쓰고 난 다음에 앞쪽으로 옮기세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구입했는 것은 저는 새것이에서 제일 안쪽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놔 봤습니다. 넣을 때는 안쪽으로 먼저 넣고 꺼낼 때는 앞에 것부터 먼저 꺼내고 새로운 제품을 넣을 때는 안쪽으로 넣어라. 양문이 있을 때는 이제 넣을 때는 열로 넣고 이제 물론 뒤쪽 앞쪽에 대한 표시는 해야 되겠죠. 꺼낼 때는 앞에 있는 거 꺼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입 선출 방식에 의한 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된 식품 위에 원료식품을 두지 마라. 조리된 것을 위에 올리고 원료식품 밑에 내려줘야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거 뭐 육즙이라든가 뭐 어떤 또 미생물과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완전한 조리된 식품을 위로 올리고 물론 같은 공간에 두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둔다면 조리된 거는 위에 올리고 조리가 되지 않은 원료식품 밑에 두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저장고와 저장식품의 온도를 CCP에 포함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온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그 육류 같은 경우에 그 CCP 온도를 뭐 마이너스 2도에서 5도라고 주어진다면은 이 냉장고의 관리에서 CCP를 온도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미생물 번식이라든가 세균의 번식을 이렇게 차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 한다든가 더디게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저장식품 온도를 CCP에 포함을 하고 또 물론 이제 가열 처리하는 공정이 있으면은 이걸 구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생육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열 처리를 하지 않고 배출하는 어떤 게 출고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꼭 온도 관리를 CCP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저장고에는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설치를 하고 저장식품은 열전상 혹은 바이메탈 온도계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해라. 지난 시간에 아마 열전상이라 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은 열을 전도돼 가지고 그 감응장치에 온도 감응장치 끄트머리 한 1.3cm 정도의 열이 전달되어서 그게 이렇게 그 디지털로 나타난다든가 숫자로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아니면 바이메탈 온도계를 쓴다든가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하고 저장고나 식품 온도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수정하고 만기일이 지난 것은 또 폐기를 해라.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저장고에 출입하는 것은 금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가서 저장고를 출입을 하다 보면 저장고가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나 출입하는 것을 금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우 나온 액은 깨끗이 닦고 더러운 포장재와 쓰레기를 이제 즉시 제거를 하라. 그 다음에 세척제와 화학약품은 식품 저장고나 혹은 조리장과 떨어진 곳에 자물쇠가 채워진 방이나 캐비넷에 보관을 한다. MSDS라고 해가 화학약품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식품하고 혼재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았을 때는 내용물과 독성을 기재한 라벨을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할머니들이 잘못 먹고 그거 어떤 뭐 농약을 막걸리병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가지고 뭐 할머니들이 아니라 시골에서는 그런 거 병과 빈병에다가 약 담은 데다 막걸리병 같은 데다 뭐 이렇게 농약 같은 걸 넣었는데 그게 막걸리인 줄 알고 먹어가지고 뭐 사망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용기 옮겨 담을 때는 내용물과 독성을 기재한 라벨을 붙여서 식별 표시를 꼭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 화학약품 용기에 식품을 담거나 화학약품을 빈 식품 용기 담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 오염, 이거는 어떠한 아주 소량이라도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것들은 같이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냉장 저장인 경우에는 보통 0도에서 5도씨 정도의 이제 냉장을 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저장해라. 이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거 뭐 보관이 된다든가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기간을 조금 이렇게 미생물의 번식을 약간 억제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겠고, 뜨거운 음식을 식히는 목적으로 냉장고를 절대로 이용하면은 그 기존에 들어있던 냉장고 안에 어떤 그 식품들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식품을 종류별로 각각 다른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러한 형편이 안 된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그 분리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식별 표시를 하고 공간을 조금 이렇게 두고 틈을 두면서 보관해 주라. 그리고 냉장고에는 70% 이상 그 내용 용량을 보관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게 그 냉기 순환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온도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보관할 때는 깨끗하고 흡습성이 없고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서 보관을 해라.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선반은 석쇠와 같이 갈라진 것을 격자 무늬로 된 것을 사용을 하라. 그리고 생선과 유제품은 문에서 떨어진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 저 안쪽으로 보관을 하고, 통조림은 개봉한 다음에 꽝통째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다른 통에 밀봉통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통조림 깡통은 유통기한 관리를 위해서 통조림 내용물의 사용 전에는 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냉동 저장은 보통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저장을 하는데, 이 냉동도 마찬가지로 항상 냉장고는 늘 온도 체크를 해주고 온도에 대한 어떤 거 표준 온도계를 가지고 비교 온도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해서 만약에 이 냉동고나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검증을 받아야 되겠고, 검증이 되고 나면은 교정되었다는 그 라벨을 붙여가지고 보관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기간은 길수록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호냉성 그 세균 같은 것들이 또 번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냉동시켰다고 해서 식품이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냉장이든 냉동이든 보관 기간이 짧아야 좋다. 그리고 오염될 가능성과 부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섭취를 하고 소비를 해라. 냉동식품이나 미리 식힌 음식물만 냉동실에 저장을 하고 음식을 식히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냉동실에 넣는 음식은 포장을 한다든가 수분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조리 종사원에게는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한꺼번에 꺼내도록 훈련을 시킨다. 한 번 끄집어내고 또 문 닫고 열고 닫고 하는 횟수를 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온도가 생선인 경우에 5도씨를 유지를 하는 이제 중심 온도였고, 육류도 마찬가지고, 이건 김치고, 또 야채류고, 우유고, 달걀이고 다 5도씨잖아,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네. 자, 그 다음에 그죠? 다시 또 여기 보면은 냉장 온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달걀 같은 경우는 밀폐 용기에 넣어 가지고 보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건조 저장하는 거는 상하지 않은 식품은 온도 15도에서 21도, 습도는 5, 60%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이제 환기가 돼야 되겠죠. 환풍 시설을 만들고 환풍기를 단다든가 공조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강제 어떤 그 순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해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조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입 선출 순환 방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된다. 음식물 담은 용기에 뚜껑은 꼭 닫고 식품을 바닥에 놓지 않고 바닥으로부터 한 10cm 정도 이격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벽으로부터도 보관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식품을 바닥에 놓지 않고 밑에 팔레트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식품별 저장 기준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식품별 저장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육류는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가장 찬 부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찬 데서 보관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육류를 냉장고에 저장할 때는 좀 느슨하게 사서 육류 온도를 5도씨 이하 혹은 그 이하에 산다. 보통 육류나 생선 같은 것도 사실 냉장고에 보관을 할 때 보면은
육류 어떤 그 껍질 표피에다가 식용유를 살짝 바르기도 합니다. 생선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 식용유에 의해서 이 육류라든가 뭐 생선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생물 번식을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좀 차단도 하고 산소도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래갖고 식용유 같은 것들을 좀 바르라서 랩핑 해가지고 이제 넣기도 하죠. 햄버거를 냉동할 때 공기 통하지 않게 싸고, 육류를 냉동고에 저장할 때는 공기 차단하게 싼다. 공기 차단하는 이유는 바로 산소에 의한 그 산패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큰 소고기 덩어리는 냉동고 내의 훅에 걸어둘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식품별로 저장, 뭐 가금육, 달걀 이렇게 가금육도 보면은 가금육이라면 칠면조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부위별로 나누어진 거나 조리된 것은 하루 이틀 안에 사용을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가급육은 냉동 저장을 할 때는 18도 이하에 저장하되 가급적이면 공기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포장을 해서 보관해라. 달걀도 마찬가지로 용기에 담긴 채로도 가는데 큰 플라스틱 어떤 거 밀폐 용기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 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사실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보면은 어떤 그 뭐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은 가금류에 대한 건데, 빠른 섭취라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또 보관할 때 냉장 밀폐 보관을 하고,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구매 후에 빨리 섭취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냉장 밀폐 보관을 해주라. 다른 식품과 접촉하거나 육적이 묻어나지 않도록 용기나 비닐에 싸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 위생조리는 이제 뭐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조리한 후에 세척을 하라. 조리한 후에 세척에 또 주의를 해야 되겠고, 교차 오염을 주의를 해라. 생닭의 세척은 마지막에 세척 시 교차 오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익히는데 중심본도 여기 지도되는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한 뒤에 섭취를 해라. 이래가지고 고전은 74도씨에서 1분이잖아, 그죠? 근데 이건 바뀌었는 게 한 5, 6년 됐는데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하면은 안에까지 다 익혀가지고 이 중심 온도를 재서 이렇게 한 후에 섭취를 하면은 거의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패류는 생선 저장할 때 생선 온도가 5도씨고 그 이하에서 저장을 하고, 신선한 생선은 얼음을 채워서 배달한 것이면은 3일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선은 이제 이렇게 발라낸 생선살은 공기가 차단하게 방수 포장지에 싸서 냉장을 하고, 냉동 생선은 냉동 온도인 18도 이하 혹은 그 이하에서 공기가 차단하게 방수 포장지로 싸서 저장을 해라. 얼릴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20도 혹은 그 이하에서 급속 냉동을 시키고, 사실은 마이너스 한 40도 아주 초급속 냉동을 시키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품질을 유지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최대 빈결점대를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훨씬 해동을 시켰을 때에 선도도 좋고 맛도 있고 원래의 어떤 그 육질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류의 냉장고 온도는 뭐 약 7.2도씨 정도에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품은 제품 온도가 5도씨 또는 그 이하에서 저장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포장된 제품은 밀봉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양파라든가 생선 등 강한 냄새를 나타내는 식품하고는 저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제품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까지만 저장을 하고, 아이스크림은 냉동고 온도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신선한 과채류는 냉장고 온도가 이렇게 되고, 얼음을 채워서 배달되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그 얼음 속에서 저장을 해도 된다. 얼음을 채워서 배달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통조림 제품은 보통 뭐 10에서 21도, 거의 뭐 상온에서 창고 같은 데 저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통조림 제품을 이제 개봉을 하는 경우에는 개봉한 내용물을 다른 밀폐 용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통조림에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원통조림 통은 그대로 보관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시설 및 설비의 관리 해가지고 식품은 어떤 거 보관 위험 온도인 그 4도씨에서 60도씨 밖에서 보존을 해라. 그러니까 4도씨 이하라든가 아니면 5도씨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60도씨 이상에서 보존을 해라. 왜냐 60도씨 이상을 하게 되면 이제 뜨겁게 되면 어떤 정도 온도가 되겠고 각종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보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저장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해야 되는데 저장고 내부에 설치된 온도는 오차 범위는 1.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차 범위입니다. 이걸 넘어서면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빨리 식품이 상한다든가 위험 온도대로 더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주위의 공기는 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겠고 저장 창고라든가 냉장고, 냉동고 선반 내부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격자형으로 짜여진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물품은 바닥에 쌓이지 않게끔 바닥으로부터 10cm, 벽으로부터도 10cm 띄워줘야 되고 바닥에는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팔레트바 같은 것들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위한 식품은 포장이 깨끗하고 건조하고 온전하다면은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을 한다. 헌 용기나 헌 포장지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식품을 재포장할 때는 방수, 방충기, 방습이 잘 되고 밀폐가 잘 된 뚜껑이 달린 위생적 용기를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뭐 식품은 이런 데 보관하면 안 되고 또 뭐 상수도, 하수라인, 배수구, 응축수, 낙하지점과도 떨어져야 된다. 이러하게 보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를 내겠는데 이제 검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본 거 한 9개인가 10가지 정도가 되죠. 검수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온도계를 어떻게 해라, 작업 때는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검수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쭉 아마 둘째 시간인가요? 제가 그 검수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될 것들이니까 이 검수 방법에 대해서 적어서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